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죠. 이 자체가. 그렇죠. 북한과 미국이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서 평화체제에 사실 합의한 거고 비핵화에 합의하고 네. 전쟁 포로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요. 예. 감동스럽고요. 오늘 이제 싱가포르 시간으로 9시부터 시작된 그 회담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나오는 말들마다 이게 극찬 이어지는 이런 느낌. 세상에 일본 언론은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악수 시간이 아베보다 짧았다고 보도를 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단독 회담하고 또 3명씩 배석해서 회담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하고 중간에 식사도 하고요. 네.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의 표정이 그냥 숨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표정이 너무 흡족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기우들, 걱정들이 사실 일거에 좀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트럼프가 김정은은 똑똑한 협상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칭찬에 인색한 우리 언론조차 이걸 놓고 문 대통령 중재 외교가 빛났다는 제목을 다 쓰게 됐으니 그러니까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 그런데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둘이 그 도보다리처럼 둘이 산책을 했잖아요. 네. 그거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보진 않았어. 1분이요. 너무 짧았어. 너무 짧았는데 아마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 간의 도보다리 산책이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도 비슷한 걸 했고 네, 되게 인상적. 호텔 안에 있는 산책로라서 그렇게 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네. 흉내는 한번 내보는 그때 그 느낌을 한번 내보는 그런 느낌이고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트럼프 성향상 지금 얼마 전에 G7 가서도 네. 이제 거의 분탕질 수준으로 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나라만 생각할래 이런 건데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했던 말들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누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 북한 비핵화 절차는 매우 빨리 시작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그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합의문이 나왔지만 그 합의문이 나오려면 상당히 많은 미래의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나올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에 따르면 실질적인 합의를 이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의문 자체에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이 그냥 지금까지 설레발을 쳤던 거지. 우리들 포함해가지고 빨리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지만 네. 이제 합의문을 보고 제가 느껴지는 건 이걸 오래 길게 끌면서 뭔가 최대 이익을 얻겠다. 트럼프 네. 자신 자체도 그러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방향성이나 과정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합의를 본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여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4월 27일 날 시작된 네. 남북 정상회담에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결말이 하나가 나온 거다. 첫 번째 결말이. 네, 북미 정상회담 성공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나온 보도 중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되게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낀 대목이 있었는데요.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말이에요. 트럼프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대화를 진행할 거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위대한 회담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회담장에 들어갔는데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과거들이 눈과 귀를 가렸는데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트럼프가 보기에 5초 만에 진정성을 파악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트럼프가 처음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5초 만에 진심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김정은의 이 태도가 트럼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 마음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상에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미국 대통령들은 사실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각종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들마다 쟤들은 어차피 비핵화 안 할 거야. 자기들이 분탕질 친 측면도 있거든요. 역사적으로는. 꼴대 뒤로 옮기기 계속 요구하면서. 근데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폼페이오에게 김정은에 대해서 좀 알아봐줘. 그래서 폼페이오가 김정은에게 보고하기를 CIA 국장 시절에 굉장히 현명하고 스마트하다는 쪽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어요. 그걸 트럼프가 어느 정도 확인한 뒤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게임
도박 이게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가진 뒤에 이게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보고를 뒤로 받으면서도 미치광이랄지 근데 그건 전략이니까. 그런 말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자유한국당 쪽 패널이나 그쪽 보수 쪽의 패널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센 말을 할 때는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런 확신 같은 그렇죠. 게 있는데 그쪽은 이상하게 그 안 좋은 것만 막 증폭시켜서 바라보고요. 심지어 평창 올림픽 있잖아요. 평창 올림픽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막 북한 뭐 선제 타격론의 코피 전략 막 나왔었잖아요. 그때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간 햇볕 정책 전도사인 교수가 계세요. 그 교수가 공개적인 방송 토론회에서 평창 올림픽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봐야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저는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이상해요. 저는 지식인들이 그렇게 뻔히 평창올림픽이 성공한다 실패한다 그 이후에 북미회담까지 간다 안 간다 얘기를 할 때 북미회담까지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다시 나와서 이런 외교나 뭐 한반도 안보 문제 뭐 한반도 비핵화 문제 이런 문제 북미 외교 문제 우리 외교 문제에 대해서 다시 그 사과도 없이 평론하는 거 이상한 것 같아요. 말로 막 쓰레기를 뱉어놓고 네. 자기들이 그런 말 했는지도 몰라. 기억 못할걸요? 예, 뿐만 아니라 저는 나경원 의원, 뭐 홍준표 대표, 아이고. 예, 모두 포함해서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화상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북미 회담까지 오지 못하도록 흔든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흔들게 하고 심지어 볼턴을 만나고. 근데 이번 회담에서 볼턴은 어디 앉아 있었어요? 사실 그냥 배석만한 정도의 느낌이고. 그 별로 존재감이 없죠.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용으로서 압박용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간에 나는 볼턴에게 트럼프가 그 역사적인 장면을 구경시켜준 그런 느낌이에요. 결과적으로. 근데 어쨌든 트럼프의 지금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는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 볼턴은 않는 건데요. 저는 오늘 그 나경원 의원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곧 그 남북 간의 화해, 북미 간의 화해는 경제로 이어진다. 투자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정치적 화해 과정에 누가 그것을 주도하고 동참하느냐에 따라 투자의 액수와 양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면 중국이 몰려오고 일본이 몰려오게 돼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협상의 1단계적 성공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발전으로 전환하는 세기적인 선언점이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되면 이런 예하고는 좀 다르지만 물론 그때하고는 다르지만 구한말에 보면 한반도의 주요 그 자원 분포 보고 그거에 따라서 뭐 운산 채굴 탄광권은 어느 나라가 갖고 뭐 이런 식의 제국주의적 침탈이 그때 이루어졌잖아요. 형식은 바뀌었지만 투자라는 형식으로 이제 본격적인 북한 개발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중재 외교를 잘함으로써 일단 북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지금 정권을 잡고 있었으면 저는 완전 코리아 패싱 됐을 거예요. 그런데 코리아 패싱은커녕 그걸 주도하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주도의 의미는 어차피 컨소시엄 짜서 개발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원산 개발하게 되고 원산에 카지노가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상징적이에요.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카지노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요. 그건 정말 획기적인 거거든요. 카지노는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에 도입하려 그래도 우리나라도 잘 도입을 못하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가장 극점에 있는. 그렇죠. 그 카지노를 원산에 들여오겠고 거기에 미국 자본이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그 보도는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걸 보고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전 과정에서 안도한 두 지점이 있었는데요.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의 카지노.
미국 자본 요청하고요.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이걸 과정으로 이해하고 몇 차례 더 만날 수 있다. 아, 그래서 전쟁 안 일어나겠구나. 이 두 개. 여여. 외신의 보도에 표현에 네. 의하면 초현실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이제 네, 네. 극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은 회담인데 네. 실제로 이제 자유한국당 부류의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문이 나오면 또 저 합의문을 지킬지 의심스럽다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식인 거야. 모든 마인드가. 그렇죠. 그리고 합의문을 북한이 못 지키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태세죠. 느낌이. 예.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전 답이 나왔다고 보는 게 네. 트럼프 임기 내에 계속 하게끔 밀어붙여야 되고 박수 쳐줘야 되고 네.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기 위해서라도 미국 의회의 비준을 좀 받는 상황까지 좀 가야 되고 네. 이 과정들 속에 북미 정상회담 자체는 사실은 내용을 떠나가지고요. 두 정상이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90%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북한이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 경제 발전이 핵 개발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것. 이렇게 이번 회담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방에서 교육받은 젊은 북한 지도자인 김 위원장은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비교해 세계와 자국에 대한 관점이 정말로 다르다. 이렇게 서방 언론이 평가하기 시작했네요. 한반도 역사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 됐어요. 어쨌든 그렇죠. 간에. 이게 사가가 기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삼국시대에 대해서 막 지금 역사적으로 재평가도 하지만 그 기술들 이렇게 보면 거기에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통일을 이루어낸 김유신, 김춘추, 뭐 고려 그러면 뭐 몇 명이 생각나지만 거란족을 물리친 현종 뭐 이런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요. 그렇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역사에 아주 중요한 대목에 있는 거예요. 가슴 막 벅차오르는 네, 이 느낌 네. 때문에 방송이 제대로 안 될 정도인데 네. 심지 굳은 어떤 한 남자의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오랜 신념 그리고 네. 오랜 준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트럼프 네. 캐릭터까지도 연구하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잘 관리하면서 이게 잘 조율이 왔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역사상 위대한 인물은 사실은 숨어있는 배경에는 문재인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흔히 말해서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그 헤드라인들을 인터넷상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칭찬들이 다 한마디씩 있는 상태로 정말 좋은 날이었고요. 이게 잘 되길 바라기 하기 위해서 우리 녹음실에 비밀번호를 0612로 해놨었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한번 틀어졌잖아요. 비밀번호를 확 바꿔버릴까 하다가 참았던 결실 같은 거. 정말 생활 전체를 그냥 간절한 기원으로. 그럼요.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복수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공하고 올 거다. 그래서 추도식 그냥 안 오고 성공한 이후에 오겠다. 이렇게 그 얘기한 것을 하나하나 지키고 계시고요. 네. 일단 적어도 북미 회담 성공까지 아주 중요한 과제를 성공했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네. 무서운 분이에요. 네.